이번에도 추석 연휴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50시간 만에 석방되면서 경찰의 과잉 수사 논란,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에 하명이 있었느냐라는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겪다 보니까 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 수 있다. 연휴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소식은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찍히면 누구나 잡혀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국민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 새로운 논란이 또 생겼는데 그 핵심은 경찰이 법원에다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게 한 번이 아니라요. 무려 3번이었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 측 주장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저희가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이제 검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네, 검사가 네.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 자기네가 이번에 그 청구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3번째 영장이라는 겁니다. 앞에 2번의 체포영장이 언제 어느 날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저희 생각에는 8월 달에 3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나서 체포영장 한번 신청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9일, 9월 10일에 불출석하는 것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또 2번째 신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검사가 좀 기각을 했는데 기각 사유는 이진숙 위원장이 현직 방통위원장 장관급 그렇죠. 인사였기 때문에 예. 이제 기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통상 경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장관급이나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 전에도 그 이전에도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청구할 때 적어도 장관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영장을 신청하면서 또 청구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대통령실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은 무엇라고 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님. 일단 뭐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는지 이 의혹은 차치하고 저 주장이 맞다면 현직 장관급 공무원을 선거법 혐의로 체포까지 하려고 했다. 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와 구속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왜 체포하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일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6차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6차례의 요구에 대해서 불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또 경찰은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법 집행이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그 체포 적부심에서 비록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확인된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경찰의 체포는 정당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미 조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해서 체포의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석방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법원에서 판결 나온 판결문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출석 요구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고, 소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27일 날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그 출석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설명이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좀 전에 제가 27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국회 출석이 소환 불응에 불가피한 사유인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자꾸만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데
형사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화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인 것 같고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사안을 가지고 과연 체포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소하는데 구속 기소까지 해야 될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러면 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27일 발부된 세 번째 영장보다도 지금 새로운 팩트로 나온 게 호 대변인님. 네네. 지금 영장 청구를 체포영장 청구를 3번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반박을 안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체포영장, 그러니까 장관급에서 내려왔을 때는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그 전에 현직 장관일 때도 2번이나 지금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게 지금 새로운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집어넣어라라는 그런 그 하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이죠. 그런데 2번은 이제 검찰에서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검사들이 이제 검찰 해체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경찰이 하자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공안이 수사권 독점하고 수사 종결권까지 갖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중국밖에 없는데 지금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이제 1호로 지금 이 이진숙 전 위원장한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사건일 거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영등포서 수사과장하고 27일 날 나가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도 2번이나 더 왔다는 거 아닙니까? 출석 통지서가.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 합의를 했는데 왜 이거 자꾸 보내냐라고 불평을 했더니 아이 그 신경 쓰실 거 없고 27일 날 나와주시면 됩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네. 사실까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합의가 됐는데 체포를 했다. 이런 일은 아마 어떤 사람에게도 지금까지 건국 일에 없었던 일일걸요. 저도 영등포 경찰서에 제가 고발돼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대선 전에 그 이재명 그 당시 그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했다고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저같이 그냥 원외 당협위원장도 담당한 그 형사가 전화해가지고 언제 나오실 거냐라고 일정을 다 협의해서 제 일정에 맞춰서 해줍니다. 그래서 예. 그 일정 맞춰서 저도 나가서 조사 받았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해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느닷없이 가서 명절 전날 수갑을 채웠다. 이거는 전무한 일인데 앞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꽤나 높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진숙 전 위원장과 야당은요 선거법 사건만으로 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있습니다만 그 혐의들만으로 현직 장관을 체포하려 했던 그 계획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는지 이것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등포 경찰서장은 국수본부장, 예. 경찰청장한테는 보고를 했을 것이고 예.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이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실에 당연히 보고를 했고요. 네. 검찰 역시 공안부장 그다음에 차장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됐고 예. 검사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하고 법무부 장관한테는 예.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법무부와 검찰 역시 예. 대통령실에 대통령실도 알았을 것 같다. 네, 당연히 알았죠. 뭐 저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여부는 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을 인지는 했고 예. 그다음에 최소한 무기는 예. 했다라고까지는 얘기해야 될 겁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왜 수사 이 진행 상태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정 의원님, 방금 보셨던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자기 체포에 대통령실이 개입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주장하는 근거 3가지 중에 하나가 앞서 보신 그 내용입니다. 국회 행안위원장, 경찰에 관할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직무대행한테 구속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시하고 그때 청장대행이 국수본에 지시하겠다라고 답을 해요. 그게 지난 8월입니다.
저 때부터 정권이 개입돼가지고 경찰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정무수석이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주장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미 이야기가 나왔듯이 장관급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그걸 신청할 때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에서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단지 지금 체포영장 신청을 이미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아, 했구나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호 대변인도 말씀하셨듯이 선거법 위반인데 6번을 지금 소환했다 그러는데 정작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본인은 그 소환서가 때로는 날짜보다 늦게 오기도 하고 본인은 3번을 받았고 특히 그 국회 출석 때문에 구두로 네. 그리고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 예. 그 정도 되면 경찰하고 날짜를 협의할 만도 한데 체포를 강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무슨 흉악범도 아닌 그리고 중범죄라고 보기도 사실 정치인들로서는 선거법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그것도 추석을 앞두고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까지도 민주당과 정권에 상당한 지금 악재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